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충청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성동입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 이후에 국민의회, 내빈회, 인사말씀, 축사, 그리고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며 이어서 토론자와 청중이 함께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전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용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좌장을 맡아주신 충청남도 의회 이용국 의원님께서 주요 내빈과 발제자 및 토론자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충청남도 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우리 서산 출신이시죠. 이현희 위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의회 안원기 의원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남도현 기획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CBC 충남방송 가대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행정비서관이었던 우리 한기남 전 비서관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시는데요. 충청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우리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자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윤경준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동부과물류대학원 이항숙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정 토론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박종복 경제기획관님입니다. 서산시 서산상공인연합회 김문익 회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김선수 과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중심이죠. 충남 세종지구제시 이윤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전진희 센터장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청년회의소 신현승 회장님 오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이용구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의미 있는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요즘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현장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은 물론이고 지난 7월 서산을 덮친 집중호우 피해는 많은 분들의 삶을 한순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지원과 각종 감면, 융 혜택 등이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그런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소상공인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지원이 필요하고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발제해 주신 우리 윤경진 교수님, 이양숙 교수님, 그리고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앞으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 의회도 소상공인 여러분이 버티는 삶을 넘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책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토론회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시간입니다. 충청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용국 위원님 의견에 함께해 주신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반가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저는 충남에서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함께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서산 시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산을 참 좋아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서산을 좋아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육위원회에 이용국 의원이 계셔서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용국 의원님 좋아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서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딸의 시댁이 서산이기 때문에, 서산이 사돈이기 때문에 서산을 참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이용국 의원님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서산이 참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충청남도의회 농수해양위원회 이현희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서산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서산 분들도 홍성 분들만큼이나 박수는 참 묻는 것 같습니다. 충청도라서 그런가요? 그래도 박수 안 쳐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이왕에 박수 쳐주신 김에 오늘 이용국 위원님 의정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천안에서 신한철 위원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신한철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의정 토론회 좌장이신 이용국 위원님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용국 위원님을 보면 질투가 납니다. 질투는 여자의 질투보다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 질투가 나냐면 첫 번째, 이용국 위원님은 잘생겼습니다. 두 번째, 잘생기건도 모자라 키도 큽니다. 세 번째, 잘생기고 키도 큰데 거기에 탁월한 의정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이용국 위원님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투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질투 안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느끼시면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시고 충청남도의회에서 서산을 대표하셔서 의정활동 능력있게 열심히 하시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지원이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의정 토론회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바로 가장 어려운 이웃들이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정 토론회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이용국 위원님과 함께 서산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정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회 농산해양위원회 이현희 위원장님의 인사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희가 아니고요. 너무 강조 악센트가 세다 보니까 이현희로 들렸습니다. 충남도의 우리 이용국 의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농수산해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토론장을 도착을 하니까 축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자가. 그래서 갑자기 맡아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하다 제가 저만의 밴드가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하는 게 있는데 소상공이라는 글자를 딱 쳐보니까 제가 의정활동 지금 12년 차인데요. 소상공이라는 글을 썼던 게 굉장히 많아서 막 밀려가면서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언젠가 썼을 그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문희 회장님 아마 제가 서산시의원 하면서도 가장 많이 만나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국 의원님이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교육청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상공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를 촘촘히 지탱하고 있는 뿌리이자 근간이자 실필줄과 같은 것이 소상공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하고의 어떠한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가장 눈에 띄는 글자가 있습니다. SOS라는 게 얼마나 긴급하고 긴박하면 이 SOS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용국 의원님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맞습니다. 거기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같은 초선입니다. 도의원 초선인데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굉장히 일을 배우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젊어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JC 하시는 분들도 나와 계신데 가장 큰 원인은 JC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우리 또 천안에서 신한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23일 2시에 문화원에서 합니다. 문화회관 소공공원에서 합니다. 제가 아마 농수산해양위원장을 안 만났으면 요건으로 제가 토론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또 농수산해양위원이기 때문에 청년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하는데요. 또 많이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여기 정치하는 의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다음 젊은이들과 내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적하나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소리 들려주십시오.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용국 의원님 토론회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용국 의원님께서 또 발대를 맡으신 토를 맡으신 분들이 주시는 말씀 잘 귀담아서 잘 해결할 겁니다. 지속 가능이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위해서 오늘 큰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해주신 이현희 위원장님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내비께서는 잠시 무대 위로 올라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소상공인 생존의 환경의 이중 위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배재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윤경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재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윤경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의정 토론회를 이동국 의원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탁을 주셔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고향이 충남 서산. 그래서 오늘 뵈니까 저와 같이 학창생활 했던 친구도 만나고 또 후배님, 선배님들 많이 오셔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또 뜻깊은 이런 발제를 하게 되었음에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우리 의원님이 워낙 이 소상공인에 대한 이 대책에 대해서 의정활동 중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줘가지고 제가 그전에도 좀 여러 가지 자문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소상공인은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지역경제의 뿌리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세요. 저는 그래서 실제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과연 어떤 지원 대책이 나오면 좋겠는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뒤에 우리 인천대학교 이양숙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인트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장 요즘 화두가 되는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 넘어간다. 예, 차례는 먼저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있을 때도 힘드셨어요. 근데 이때 탈출구가 뭐였냐면 바로 배달이었습니다. 배달.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법률 중에 최근에 2021년도에 제정된 법률이 생활물류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활물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달이고 또 하나는 택배입니다. 택배. 그 중에 하나가 이 배달인데요. 사실 배달업의 매출을 보시면은요, 무려 2013년도에 2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을 보시면은요, 여기 중기문화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웬만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전부 다 배달앱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실 이 중에서도 못 쓰는 곳이 한두 군데 발생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던 대형 슈퍼마켓이라고 불렸었는데 SSM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업형 슈퍼인데요, 일반적인 식당, 미용실, 안경점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SSM은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차별화되는 곳을 한 군데 찾긴 찾았는데, 기존에는 이거 이외에도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 SSM 이외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똑같이 소상공인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심지어 아무리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해도 이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영업 이득이 거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서울시를 좀 봤더니요, 배달 플랫폼에
48.8%의 매출, 매장에서 43.3%,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거의 7.9%거든요. 실제 배달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입니다. 이게 절반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왜 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배달 앱을 사용해서 물건을 팔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시장이 자꾸 확대되면서 안 할 수 없는 추세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또 광고 홍보에 도움된다고 하고, 옆에 집에서는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용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다고 해요. 사실 근데 지금 플랫폼 안 깔면 사실 소상공인 여러분들 물건 바깥에 판매하기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게 제일 핵심적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보시면은요, 중개수수료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12.5%를 내세요. 12.5%의 중개수수료면은요, 실제 물건을 팔았을 때 수수내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배민 전 국민의 절반 이상 다 쓰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무료로 배달하면서 엄청 쓰고 있습니다. 요기요 초기 비용 안 든다고 열심히 사용을 하고 계세요. 문제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배달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부담을 소상공인이 갖고 가셔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민간에서 실제 판매하실 때는 커피를 이디야에서 1,700원에 팔아요. 근데 배달앱으로 판매할 때는 300원을 더 붙입니다. 국내 치킨 19,900원인데 배달앱에서 판매할 때는 21,900원, 최소 2,000원 더 붙이죠. 이런 식이에요. 버거킹, KFC 전부 이중적인 가격을 도입합니다. 왜? 배달 앱에 대한 수수료를 보존하기 위한 편법이죠, 편법.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공배달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충남도에서도 우리 이용규 의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땡겨요 라는 공공배달앱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먹개비라는 게 있습니다. 수수료 굉장히 2%로 저렴합니다. 아까 12.5%까지 나왔었죠? 저렴해요. 문제는 뭐냐면 사용률이 낮습니다. 민간 배달앱은 많이 쓰기 때문에 배달도 빠르고 돈 주면 많이 온다는 가정이 있는데, 실제 이 공공배달앱은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요. 자, 뉴스를 보면 제가 인용을 좀 했는데 KPI 뉴스인데요. 땡겨요. 배차가 지연되고 소통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상 업주들이 여기에다가 주문을 하면 배달이 오래 걸립니다. 손님들이 청해를 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 내에서 이중가격 도입해가지고 공공배달앱 사용해가지고 높은 수수료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공공배달앱이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낮은 수수료 받긴 받는데 제일 큰 문제는 배달앱 인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홍보, 쿠팡이츠를 이길 수 있는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 서비스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사실상 여기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소비자들 많이 외면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사실은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자, 만약에 공공배달앱이 있으면 사용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사용하신다라고 했던 내용 중에 얼마나 있냐면 의향 있음이 81.8%, 10명 중에 8명은 무조건 있으면 쓰겠다 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려면 공공배달을 활성화시키는데 절반 이상은 동의를 해주셨고, 협의, 지속, 수수료 상한제 도입하는 것까지. 사실상 지금이 유치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 배달의 과도한 수수료 어떻게 이길 것이냐? 자, 공공배달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법을 내놨습니다. 자, 경기도 예를 좀 들어볼까요? 공공배달앱. 자, 가맹점주 43%가
경기도 공공배달을 썼더니 매출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출이 늘었다. 사실은 그만큼 경기도 공공배달인 배달특급이 생각보다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충남도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공배달 비용 의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의 82%가 민간 수준 정도의 상황만 된다면 무조건 공공배달을 이용하겠다. 두 번째, 경기도는 공공배달 설문해봤더니 실제 도움돼서 이 이유가 뭐냐 봤더니만 수수료 자체가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광고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이 공공배달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충남도도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세요.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활격 개선 지원, 또 재기 지원, 또 SSM 점포 제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일단 충남도에서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하고 있고요.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은 전부 다 프랜차이즈 요구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줘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헷갈렸었어요. 저는 프랜차이즈가 직접 직영만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여부를 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예전에 슈퍼마켓 했던 분들이 전부 옛날 슈퍼마켓으로는 사업이 영위가 어려우시니까 SSM 기업형 슈퍼에 가맹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차별을 두고 있어요. 예전과 같이 그 대형 집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빌려서 하는 가맹점주일 뿐인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차별을 둬서 소상공인 혜택을 못 받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있다라는 부분. 일단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비대면 소비 확대되면서 분명히 배달앱의 의존도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개수수료 너무 비싸다. 자, 공공배달앱 만약에 도입되면 우리는 무조건 사용하겠다. 다만 수수료가 낮아야 된다. 자, 그리고 공공배달앱은 이용률이 낮고 배차 문제가 여전히 있다. 이 부분 해결해달라. 그리고 충남도에서 하고 있지만 SSM은 규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결과적으로는요.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분들은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배달앱 회사에 돈을 주는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웬만한 자영업자분들이 차별받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펼치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 지원 방안 좀 말씀드리면요. 자, 공공배달앱이 땡겨요, 먹개비, 배달특급, 휘파람, 인천이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하고 홍보가 돼가지고서 상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일단은 수수료 낮고 광고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지역화폐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땡겨요 먹개비는 입점수수료 관련된 건 다 낮습니다. 혜택 제공하고 있고 소비자한테는 할인 적립하고 있다. 이게 사실 근데 잘 모르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배달인지 모르시는 분 없죠. 쿠팡인지 모르시는 분 없죠. 땡겨요 아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먹개비 아시는 분 없어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광고를 못 당하고 있습니다. 자, 충남의 배달에 땡겨요 이 의원님 도입하셔가지고 요거 사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벤트도 하셨었고 그 다음에 배달비도 좀 할인해주고 그리고 지역화폐 할 경우 3,000원 할인해주고 굉장히 사실은 잘 됐어요. 어려움을 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게 꾸준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상공인과 소비자한테도 될 수 있는 이런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인지도입니다. 인지도. 어느 누구도 땡겨요를 누르고 시키는 분들을 주위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광고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시골에서는 옥외 광고 버스에도 붙이고 근데 유튜브 젊은 층한테 효과 있고요. SNS 효과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은 많은 홍보들을 하고 계세요. 뭐 오죽하면은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충주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정부의 부처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만큼 마케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충남도에서도 해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충남도는 아직까지 이런 게 없습니까? 충남도에는 없습니까? 다른 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는 인지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실 시점이 됐습니다. 자, 대구에서는 대구로라고 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먹개비라고 로컬푸드 배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배달앱에서 추가적으로 확장을 했을 때 사실 생각보다 많은 영업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계속 검토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을 도움 줄 수 있는 혜택이 될 수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실증사업으로 전통시장, 우리 동네 전통시장 장보기라고 해가지고 전통시장 내에 플랫폼을 깔아서 어떤 점포에서 구입을 해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례들을 보시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요즘 AI 안 쓰시는 분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애들 과제 내면은요 챗GPT나 제미나이 안 쓰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소상공인 여러분들 실제 AI 얼마나 인식하시고 활용하시는지 봤더니 거의 없어요. 거의. 사실상 조사를 보니까 10곳 중에 한 곳 정도, 즉 10% 정도 활용하고 계시고요. 이유를 봤더니 도입 비용이 부담된다, AI 관련된 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시스템 연이 어렵다. 근데 사실 요거 충분히 교육이나 학습으로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어린아이들 유튜브 안 가르쳐도 다 쓸 수 있고요. 챗GPT 안 가르쳐도 금방 학습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제는 AI의 도움을 안 받으실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 뭐 대학에서도 AI 학과가 생기고 있고 정부 부처에서도 AI 관련된 예산들은 절대 깎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도입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학습 방법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공배달앱 내에서 만약에 공공배달앱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가맹점, 결제금융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모여지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서만 해도 사용이 가능해요. 특히 AI 활용하면은요 메뉴 개선하거나 신메뉴 개발하는 거, 맞춤형 마케팅, 재고 메뉴 최적화, 고객평가 만족도 관리 이런 것들 내가 통계내지 않아도 AI에서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 하나만 잘 만들어 사용을 하고 활용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데이터가 축적돼서 AI 훈련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 토대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배달앱 내에서 도출된 이런 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소상공인 맞춤형 솔루션까지 제시할 수 있다. 결론은 뭐냐? 공공배달앱이 충남도 자체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은 기업품 슈퍼마켓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SSM은 전부 대기업형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서 소상공인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근래 들어서 SSM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네에서 슈퍼하셨던 분들이세요. 그 자리에 이름만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탈피해서 소상공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충남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이용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노력들 하셔서 조례, 규칙 그리고 법률 굉장히 많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지 일부만 찾은 거예요. 그 이외에는 이런 것들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굉장히 많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듭니다. 오죽하면 로또 맞는 게 더 쉽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정도로 지금 국회에서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모든 기업 비율의 95%가 넘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셔서 상임위에 더 많은 압박 넣으셔야 돼요. 좀 빨리빨리 법안이 통과돼서 지원을 좀 빨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요거를 꼭 좀 내년도 우리 오늘 기획관님도 오셨는데 충남형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하나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충남 대전 통합이라는 또 명제를 가지고 지금 특별법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 소상공인, 충남형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하셔가지고요. 충청남도만의 지원 모델, 향후에 대전까지 포함하는 과정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래서 연구를 하시고 개발을 해서 예산 확보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에 준비하셔서 내후년도에 만들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용국 의원님이 굉장히 연구 모임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하는데 1년에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다른 일정을 좀 바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하세요. 자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문회의도 1년에 서너 차례 하셔서 얘기도 들어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요즘 어떤지 실태도 좀 조사해보시고, 그리고 연구와 관련된 거 비싸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고향은 거의 자비로도 하고 무료로도 해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듣고 최근에 나와 있던 이런 트렌드를 살려서 계속 정책에 도움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전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원체계도 국회 법 통과되고 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형 소상공인 지원 모델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좋은 발제해 주신 윤경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 이향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서 좀 발표를 드리겠는데, 주제가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자치단체 체계적 지원 방안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지역 경제를 위한 상생 전략에 좀 집중을 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현황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전체 그 전국의 사업자 수가 400만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95.4%,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업체 비율을 조사했더니 한 3.9%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비율을 설명드릴게요. 그 도소매업, 그 부동산업,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 순으로 지금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업종별로 종사자 수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그리고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도소매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분기별 매출 추이입니다. 그 2025년 1분기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4,179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0.7% 정도 감소했고요. 전기 대비는 한 12%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런데요, 이익은 매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지출을 줄이고 있더라고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하는 전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익이 조금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을 외식업 중에서 봤더니 술집이었어요. 전년 대비 한 11% 감소했고요. 분식 그리고 베이커리 이쪽이 순서대로 좀 감속이 이제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숙박, 여행 서비스업 그리고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좀 많이 감소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애로사항이 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태한 조사를 한 게 있길래 이걸 가져봤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이 있다. 이거는 다들 체감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애로사항으로 꼽혔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임대료, 관리비의 급격한 인상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누적된 채무,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이 낮고 공급이 많은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폐업을 왜 선택했는지 봤더니 수익성, 아까 매출 부진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뭐 개인 사정, 뭐 상업 이런 것들은 엄청난 갭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성, 아까 매출 부진의 원인을 조금 더 가서 봤더니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다라고 집계가 된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이 좀 큰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 소비 지출 의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상반기 수준으로 유지했다, 아니면 조금 줄이겠다, 많이 줄이겠다, 보통 줄이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연령대별로 좀 봤더니 흥미롭더라고요. 이 젊은 층일 경우에 좀 더 줄이겠다,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패턴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조금 더 타격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애로사항인데요. 일단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업장의 점유 형태를 보면 임차가 한 74.6%입니다. 자기 건물을 가진 경우는 한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장의 임차 형태를 봤더니 이제 보증금 있고 이제 월세를 주는 경우가 90% 대부분 차지했고요. 무보증 월세 전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증부 월세를 보시면 지금 평균 보증금 2,200, 한 50만 원대로 형성이 되고 있고 월세가 한 109만 원입니다. 월세는 약 증가하고 있으나 이 보증금이 늘어나고 있어서 어쨌든 증가 패턴이라고 좀 분석이 되고요. 무보증 월세, 전세 모두 증가 패턴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이 줄거나 정체가 되었는데 임대료는 약간 조정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이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기업 간의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설문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경쟁이 심한 것이다. 그 다음 원료비의 어떤 상승, 그 상권의 쇠퇴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또 재밌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가맹점수 증가율에다 매출 증가를 빼면 이거를 우리가 경쟁 강도를 이제 뭔가 그레이딩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피부 관리, 뭐 주차장, 애완용품, 미용실, 커피, 음료 요즘이 이제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 분야가 되겠고요. 교습학원, 뭐 직업훈련원, 문구점, 서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을 감소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스포츠용품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수도 감소, 매출도 감소, 이렇게 패턴은 좀 다르게 묶여지더라도 저렇게 경쟁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큼 심한지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그룹이 좀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수 늘고 있는데 매출이 없는 경우가 가장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자, 다음은 자치단체 지원 현황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은 지금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창업지원금입니다. 그 많은 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지원금을 지금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의 명분을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을 배포하고 있죠. 그리고 뭐 물건을 사고 가구를 샀을 때 이 상품권으로 리워드를 줌으로써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데요. 일부 구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디지털 쪽에 교육을 함으로써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지원 포털 서비스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종합 지원 포털이 있더라고요. 아까 앞서 얘기하셨는데 충남도형의 어떤 포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규모가 다르고 특징이 다르다, 니즈가 다르고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포털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일부 지자체단체에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장년들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 또 퇴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건데요. 뭐 스마트 포스라든가 키오스크 아니면 결제 시스템 이런 걸 도입할 때 비용을 일부 대주고요. 교육을 해주고 이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밖에도 지금 그 국토부에서는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그 전통 시장에 어플을 배포하고요. 공동 배송을 통해서 배송비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재작년에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지원을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 그러니까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자들이 다 모여서 협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진짜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협의체들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운영이 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있을까라고 좀 의문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홍보의 문제입니다. 여기 설문조사가 있는데 정보 전달 채널이 제한적이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홍보가 잘 되지 않고요. 주요 매체에서도 안내해주지 않고, 그리고 정책 이름이 많이 어렵다 이런 평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설명이나 안내가 없다 보니까 접근이 어렵다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있는지 모른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게 큰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온누리라던가 뭐 배달, 택배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선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데요. 희망 리턴 패키지 해서 이제 폐업을 앞둔 기업들 아니면 폐업한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거나 잘 폐업하기 위한 가이드를 주는 게 이제 희망 리턴이고요. 그 소상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라던가 강한 소상공인은 잘 되는 기업을 뭔가 소상공인 업체를 기업화 시키고자 하는 판로를 열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탑스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에서 성장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실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지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제한적이고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시민들의 의견은 잘 모른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이제 보편 지원보다는 우리한테 맞는 좀 선별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인데 일단은 디지털 역량이 없다, 적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일부 활용하긴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왜 높냐면 어플이 있고 네이버라든지 많은 웹사이트에서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일단 뭐 루트가 없다, 방법을 모르겠다, 아니면 장비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업들을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 어떻게 측정하지? 잘하고 있나? 평가를 좀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무것도 없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말 정책이 효과가 있었나? 라는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면 기존 자치단체 정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탁상
확산 정책이 많았다라고 많이 인지가 되고 있고요. 디지털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성과 지표를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부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좀 지속 가능한 구조의 어떤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표 그리고 지원 방안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표는 일단 데이터 기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놓고 갈 수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기반 그리고 단계별 맞춤형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구축을 좀 해야 되고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행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개 정도를 좀 추려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통합 플랫폼, 두 번째가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 세 번째가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네 번째가 지역 상생 역량의 금융 지원, 그리고 마지막에 성과 관리 피드백 체계입니다. 먼저 이제 플랫폼이죠. 그 원스톱 온라인 허브인데요. 일단은 이 지역의 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업체가 있고 어떤 지금 상황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폐업을 하거나 성공하는지에 대한 어떤 사례 DB어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놓는 DB의 역할을 하는 게 좀 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서 뭔가 신청하고 뭔가 도입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도 좀 알려주고 또 중요한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알람도 주고 막 이런 어떤 서비스가 좀 도입이 된다면 내가 충남인데 뭘 해보지? 라고 했을 때 저기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인데요. 일단은 AI도 좋고 빅데이터도 좋은데 일단 데이터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또 축적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사업자별로 어느 정도의 지원의 이력의 카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보들 DB화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AI 통해서 추후에 경영 진단까지 가는 좀 고도화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서 이 안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역 단위의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입니다. 이 창업을 해서 짧게는 1년 하시고 길게는 한 10년, 20년도 하시겠지만 이게 되게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길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위기 아니면 잘하고 있을 때 아니면 보통 루틴 할 때 아니면 시작할 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창업 전에는 진짜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컨설팅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창업 초기에는 대출이라든가 홍보, 멘토링 성장에서는 좀 기술 개발, 브랜딩 아니면 뭔가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위기에서는 어떻게 내가 이걸 탈출하거나 잘 정리하는지 아니면 재기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가야 되고 워낙 산업이 많다 보니까 디지털이니 금융이니 교육이니라고 해서 카테고리화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산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카테고리화해서 이렇게 생애 주기를 좀 만들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환 역량입니다. 일단 교육이 필요한 거는 모두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가 나이대가 많아질수록 많더라고요. 이 지역의 니즈가 다르고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는 교육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실습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근데 또 너무 멀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긴 어렵겠지만 좀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은 지금 시대에는 디지털 역량을 갖지 않고는 서바이벌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간편 결제 이런 것들도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용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SNS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마케팅이 요즘에는 진짜 많이 잘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진짜 할 수 있는 여건 아니면 뭔가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이제 어떻게 내가 디지털 하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좀 알려줄 수 있는, 어디다 물어봐야 돼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연결해 주는 거죠. IT 기업이라던가 학교 이쪽 관련된 학과 연결해줘서 좀 컨설팅도 해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디지털의 역량을 강화하지 않고는 서바이벌이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상생형의 금융이 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어떤 희망 정책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찾아봤더니 자금 지원에 대한 니즈가 거의 70%로 가장 높았습니다. 소상공인 전용의 좀 마이크로 측면의 금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입니다. 뭐 초저금리 소액대출 상품이라던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어떤 연계, 아까 로컬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워낙 중앙은 이제 문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출을 상환할 때도 좀 매출에 좀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유예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도 좀 지역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생 기업에 대한 인증제 같은 것도 도입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탄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지역 상생형의 금융 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과 관리인데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됐을 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고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DB화를 시키고요. 성과지도 이제 산업에 따라 되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매출이냐, 신규 고객이 많았냐, 아니면 참여도가 높았냐, 만족도가 좋았냐, 이런 것들을 좀 업종에 따라 성과, 그러니까 KPX를 다르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잘한 사례, 못한 사례, 이런 것들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에 다 말씀드렸지만 그 협의 같은 거 구성하는 게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요. 그 지원단체 내에서도 부서가 막 상업지원팀도 있고 경제학, 뭐 정책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TP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에서 또 특별하게 하는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 되게 창구가 많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역할 분담도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울러서 전문가 집단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생애주기 맞춤형 갈 때 전문가들의 좀 의견 들 수 있는 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DB 구축하면서 그때 좀 의견을 줄 수 있는 좀 리더거나 경험이 많은 분들의 풀을 가지고 좀 의견을 좀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준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대효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성장 기반을 좀 구축하는 이니셜 스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통합적 플랫폼, 단계별 맞춤형 어떤 지원 체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결국은 성장 가능성과도 연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들이 금융 상품 지원과 결합이 된다면 디지털 격차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격차가 엄청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좀 새로운 판매 채널을 확보하거나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성과관리, 피드백 체계를 통해서 뭔가 중복으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걸 좀 발라낼 수도 있고요. 예산을 좀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즈를 잘 반영해서 결국은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설명 들었는데 이제 사실 충남에 맞는 거를 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단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모두 하겠다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골라내는 게 필요하고 그게 이제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한꺼번에 다 할 거 이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좀 벤치마킹을 하면서 시행착오하지 않는 선에서 단계별로 하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를 보내주신 이하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정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좌장, 발제자, 토론자께서는 무대 위에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진행은
좌장이신 이용국 의원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지정 토론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또 토론회를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임경준 교수님과 이양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정토론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토론은 한 분당 5분에서 8분 내외 정도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박종복 경제기획관님, 두 번째로 김문희 회장님, 세 번째로 김선수 과장님, 네 번째로 이윤규 회장님, 다섯 번째로 전진희 센터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 방안 모색 관련 토론에 대하여 우리 박종복 경제기획관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경제기획관 박종복입니다. 먼저 그 발제를 해주신 임경준 배재대 교수님하고 이양숙 인천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내용 잘 고려해서 향후에 충청남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소상공인의 현황과 그 다음에 충청남도의 지원 내용, 우리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충남 소상공인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나름대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충남도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 보면은 소상공인 수는 통계상 32만 7천여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부동산 임대업하고 태양광 발전업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25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에 도소매업이 23.7%, 숙박, 음식업이 15.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업, 운수창고업, 서비스업은 10% 내외로 대동소이합니다. 연령으로 보면은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 16.3%, 40대가 20.3%, 50대는 32.5%, 60세 이상은 25.9%, 40대 이상이 전체 소상공인의 80%가 넘습니다. 이 중에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내수 회복 지원으로 소상공인 관련 자료가 굉장히 악화되었는데요. 창업률이 12.1%, 휴업률이 20.1%, 폐업률이 10.5%로 24년도에는 전년 대비 창업률은 0.9% 감소하고 폐업률은 0.7%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율이 있는데요. 이건 매년 22년 2%에서 24년 6.5%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충청남도의 지원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은 올해 34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약 7천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것은 이에 비해서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남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역대 최대 6천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조성해 최대 1억 원의 대출 보증과 1.5%의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고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약 300만 원을 지원해서 점포 철거나 원상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도 약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경우에는 동부시장 주차타워 착공과 원화 1호 상가 공영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연초 대비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에 호우 피해 때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사님께 대통령께 제안을 해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요구 및 원래 그 정부지원금하고 시급비가 없는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참여해서 1인당 1가구당 1,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와 협업하여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 연계, 배달비 지원 등 상상 배달앱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땡겨 관련된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도 더 투입하고 홍보 방안도 다양화시켜서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게 상반기 대비해서 보니까 약 감염자 수가 161%로 증가됐고, 가입자 수는 285%, 매출액은 1564%가 증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00억 원이 증가된 6,7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이제 편성이 완료돼서 지속사업 말고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골목 상권 개선을 위한 라이즈 사업으로 약 133억 원을 책정했고,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장려금을 올해 12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화재 보험료 최대 24만 원 지원과 착한 가해로서 소규모 시설 개선을 위해 점포당 1,000만 원을 시설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생 배달 활성화 예산을 위해서는 올해 1억 8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대폭 증액된 6억 6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실적 분석 후 추경을 통해서도 필요하면 증액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방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발제하신 두 분의 내용을 일부 고려하고 또 충남에서 계획된 걸 고려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준비 창업 성장 등 단계별 업종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과 AI 기술 정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자체 소상공인 전문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과 소상공인 정책 성과 지표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또 국가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은 법률 개정안 등에 관련해서는 저희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경제를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 충남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보 경제기획관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충남의 소상공인 수의 통계 한 2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2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26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된 게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한 7천억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고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될 테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자하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씩 귀담아 듣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토론회가 하시다 보면 그냥 이렇게 토론자와 발제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이 많은데, 지금 혹시 이 충남의 정책과 예산을 들으신 후에 갑자기 혹시 내가 뭐가 궁금하다, 뭔가 물어보고 싶다, 혹시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예, 저 우리 마이크가 없는 관계를 크게 주셔도 되고, 마이크. 예, 저는 서산에서 자영업을 10년 넘게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박종부 교육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더 깊게 듣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득을 얻은 게 저도 맨 처음에 없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걸 계속 경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었죠, 올해 크게.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쪽에다가 보상금도 많이 뿌린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영업을 하다 보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그런 거를 그 폐업 지원금 이런 것도 되게 유익하게 아마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로 이런 표시적인 지표 말고 정말 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많이 개발하셔서 피부로와 닿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발표하고 싶어서 한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그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 좀 홍보가 좀 미진했던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폭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소상공인이 많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잘 모르고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이 많거든요.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완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아시고 신청 안 하는 거하고 아예 몰라서 신청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더 청년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집행부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우리 전부 다이 아니더라도 필요하신 분들께서 검색을 하면 어떤 게 사업이 뜨는지에 대해서 그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추천한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뜰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의 말씀도 같이 우리 기획관님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에 대하여 우리 김문희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소상공인협회 회장 김문희입니다. 먼저 이제 발제자 두 교수님들 발제와 이제 많은 정책 제언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많이 잘 들었습니다. 뜻깊었고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의 토론은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를 하나를 찝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소상공인이랑 그다음에 사회 계층, 사회 직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토론으로 이어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위기를 지자체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어디에 위치시키고 있는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도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믿고 있는 서산시 소상공인연합 회장 김문희입니다. 소상공인은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매일같이 계산을 합니다. 매출과 비용을 계산하고 재고를 계산하고 하루 버틴 의미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의 총합이 희망이 될지 고단함이 될지는 늘 예측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발표되는 날 그리고 전달되는 날 소상공인들은 잠시 기대합니다. 이번엔 달라질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서류를 준비하고 교육을 받고 정책을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대는 점점 될까가 아니라 역시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설문조사를 보면 지원을 체감한 사람보다 체감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10명 중 7명이 됩니다. 정책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 속에는 피로도 있고 체념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버텨보겠다는 묵묵한 소상공인들의 생존 의지도 들어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기적처럼 계속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장사가 쉬워서도 장사가 여유로워서도 아닙니다. 가게 안을 지켜내야만 했던 우리의 삶이 가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느끼지도 않고요. 정책은 이미 많습니다. 방향도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좋은 정책이 좋은 운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책이 매년 시작되는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의 정책 참여와 관심이 더 이상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떨어지지 않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적의 중심에는 소상공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험이 누적되고 컨설팅 속에서 소상공인 역량이 지속되고
정책 사업 속에서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 경제의 미래가 쌓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정책을 설계하고 현장이 그 정책을 오래 품고 갈 수 있다면 정책의 성공은 어느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모두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설계, 예산, 성과, 지표는 행정이 담당하고 정책의 실행, 현장 지원, 교육, 컨설팅은 현장 전문 조직이나 아니면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구조로 바뀐다면 담당 공무원이 순환공무제처럼 바뀌어도 그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뭔가 대단한 정책을 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구조상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정책 의정 토론회를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은 하루를 버티기 위한 경제 주체가 아니라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경제 주체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 소상공인은 그저 살아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정책이 지원에서 성장으로, 정책이 이례적 사업에서 누적되는 성장 경험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덜 두렵고 조금 더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 소상공인들의 일기처럼 말씀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지원과 그 지원 속에서 성장하는 걸 원하시고 계셨고 또 정책의 방향성에서 참여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원하시는 그 중에서 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많은 저도 글도 보고 공부를 했지만 이 말씀은 처음 들어봅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한 경제 주체가 아니라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경제 주체. 핵심이 있는 거였습니다. 하여간 오늘 우리 김명희 회장님 좋은 글 쓰셨는데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서산시 우리 김선수 일자리 경제과장님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장 김선수입니다. 우선 서산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용국 도의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복 기획관님의 소상공인 관련 지원 정책과 김문익 회장님이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현 주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원 실적과 지원 정책들을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내용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적고 매출 규모도 작은 영세 사업자로서 자영업자, 1, 2인 기업, 동네 가게와 카페, 작은 식당, 임용실, 소매점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은 우리 생활에 때려야 뗄 수 없이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경기가 바로 실물 경기이고 대한민국 경기 지표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18,700여 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이 있으며 이중 서비스 업종이 1,900여 개소, 도소매업이 4,300여 개소로 서산시 전체 기업의 약 81%에 해당하며 매년 서비스 업종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산시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이 요즘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산시 소상공인들은 타 지자체와는 다른 큰 맥락에서의 세 가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시간당 최고 419mm 극한의 호우 피해로 600여 개소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으나 완벽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거나 원상복구를 위한 자금 대출 등으로 자금 압박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대산지역 석유화학산업이 공급과잉 및 수익성 악화로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되면서 지역 소비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사태와 공실로 이어지고 있어 지난 8월 28일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하고 관련 업종의 연쇄 피해로 서산시 전체 고용률도 점점 하락률로 치닫고 있어 지난 11월 18일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서산시는 석유화학 산업과 제조업 경기, 지역 소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최근 경기 둔화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네 상권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 부진이 곧바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서산시의 상권은 크게 원도심과 구도심을 포함한 상권과 호수공원과 예천 2지구 상권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서산시 원도심 상권의 매출 감소와 공실이 늘고 있으며 공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등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 등 소비 패턴의 변화로 패션의 중심지였던 중앙상가, 중심상가, 번화로의 공실이 늘고 있으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할 업종으로의 변경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주요 정책들을 보면 지자체 예산 여건상 자체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렇다 보니 사업 자체가 국비 또는 도비 보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 경영환경 개선 사업,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브랜드 지원 사업,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이며 특히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은 지난 2015년 출연을 시작으로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2015년에는 총 14억을 지원하였고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소상공인의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등 점포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도비 지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11을 추가 투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총 634개소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2026년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6,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례보증금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업종 변경과 경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문턱을 낮추고 처리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실수요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추경을 통해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에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으로 다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 여건상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상품권 캐시백 사업, 플리마켓 지원 사업 등 자체 사업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산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을 개설하여 종합적인 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쉽게 지원 정책들과 대상자 선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이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단체의 소통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둘째, 서산시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된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서산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경영 현황 조사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넷째,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행 규모 확대와 캐시백 지원 정책 등 지역 소비 촉진 사업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 자금 흐름의 선순환 역할을 하는 서산사랑 상품권은 시민들의 수요도 높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지자체의 부담 비율이 높아 재정 여건상 발행 규모와 할인율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지방비 부담률 중에 시비 부담 예산 일부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부담률을 다소 높여주시는 지원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핏줄이자 근간입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소상공인 기본 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이에 기초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소상공인들께서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자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선우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산의 현황과 어떤 정책과 어떤 실적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이 조금 더 어려웠던 건 이유는 올 여름에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었었고, 그리고 또 지역 산업의 위기와 함께 소상공인이 더욱더 어려움이 처했나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는 손 놓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제안해 주셨고, 이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주시겠다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서산시 우리 임진희 경제과장님께도 오셨는데 좀 생각하셨던 게 있다면 제가 현장에서 바로 또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다음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누구시죠? 네. 자, 네 번째로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하여 우리 이윤규 회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청년 대표단체 충남 세종지구 지구회장 이윤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용국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맞이하게 돼서 정말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 기업인들은 지역의 경제 주체이자 앞으로 지역 미래 산업에 책임질 세대로서 소상공인 정책과 변화가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난수 신속 지원,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법제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성에 대한 대안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상황에서 지원이 늦어 피해가 커지는 문제 때문에 저희 제시 회원사들도 여러 차례 몸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 방향도 좋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 지원 후 검증, 체계화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전 승인형, 긴급 대응,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종별 맞춤 회복 패키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필요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아까 가장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우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인 청년 사업가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특히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매출이 줄어드는 수수료 구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지원이 이중으로 타격감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배달앱이 필요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탄력적 수수료 감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땡겨요 같은 어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맹주 수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배달 업체들이 입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림에 지쳐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몸소 체험한 바를 제가 회원들에게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세 번째, 비용 전가 방식을 표준 계약 제도로 도입하면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정책의 지속성 문제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정책이 한 번 하고 끝나는 단기성, 일회성 사업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 제도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회복 지원 기금의 상시 운영 제도도 또한 재난이 발생할 때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사업을 편성하기 위한 기금이 법적으로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개체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책은 단순히 집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출, 회복, 시장 정상화,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 정치적 분석과 공개적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C 또한 이러한 평가, 피드백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 JC 청년 사업가와 소상공인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재난이 피해갈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만드는 정책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가 지역의 회복력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은규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 회장님께서는 재난 속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지원과 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완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한 법제화에 대해서 세 꼭지로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하나의 대안까지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앞서서 어떤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 핵심을 말씀드려보면 회복력 같아요. 사회재난과 사회재난 속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게 곧 소상공인들의 성장 이렇게 하고 좀 해석이 되는데 지금 대안 주신 하나하나가 정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대안은 꼭 저희가 좀 정책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진희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는 앞에 토론자님들과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오프라인 상권이 쇠퇴를 체감하고 있고 앞으로 경영이 갈수록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실현 가능한 단기적 경영 및 재기 및 경영 안정화 방안을부터 세우고 실현하는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소상공인 생존 기반을 확보하고 돕는 것이 저희 센터의 최우선 관제이기 때문에 저희 충남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는 충청남도의 조례에 따라서 26년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통해서 500업체의 경영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370업체의 경영 개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제도화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교수님들과 토론자님들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로 소상공인 상생 배달의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희는 26년에 상생 배달의 가맹점의 배달비를 33만 건을 지원해서 일부 비용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충남도의 이용국 의원님께서 주도하신 상생 배달의 활성화 협의체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셋째, 가업승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소상공인 50업체를 신규 및 재인증하여서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성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길을 잃지 않게 단기적으로는 횃불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나침판이 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진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지경으로 어떤 사업들을 못하는 게 있다면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진흥원에서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배달앱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25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땡큐와 사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단기간에 끝났는데 26년도에 지금 6억인가요? 맞죠? 네. 6억이 좀 확보가 된 상태고 경제진흥원에서 다시 땡큐와 함께 아마 내년에 다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지금 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셨고, 그렇지만 아직 제가 배부른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조금 더 커져야 될 텐데 조금 작은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혜택받는 업체 수가. 그래서 앞으로 저도 노력하고 센터장님도 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토론 시간인데 기다리기 좀 뭐 하셔가지고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좀 받고자 했는데요. 혹시 지금 질문이라든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습니다. 없으시면 끝낼까요?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서 저는 좀 한 말씀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없으면 제가 좀 한마디. 예, 말씀하세요. 지금 파워포인트 우리 발제 윤경준 교수님 거 틀어줄 수 있나요? 틀어줄 수가 없나요? 네. 윤경준 교수님 거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배달앱이 보면은 수수료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원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땡큐가 이제 자리를 굉장히 많이 못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쿠팡 플레이라고 있어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 서비스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폈는데, 쿠팡은 쿠팡 플레이, 그 다음에 배미는 티빙, 그 다음에 요기요는 최근에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 봤는데 이제 캐시백을 저희 13%나 이렇게 해서 주면서 구독 요기 패스라고 해가지고 구독을 하고 있죠. 근데 땡큐는 구독 서비스라는 게 없어요. 그냥 수수료가 낮고 그 다음에 쿠폰이 많은 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 충남도에서 좀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용국도 의원님이랑 이 배달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포럼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도 하고, 이제 배달앱에 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분들이 배달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라이더 분들 계세요. 라이더 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토론을 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땡큐가 이게 생겨난 게 우리 충남도에서 요구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신한은행에서 만드는 거를 우리가 공공배달앱이 아니라 상생배달앱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그 땡큐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전체 구조를 우리가 요구해서 바꿀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신한이 거의 구조적인 거 아니면은 그 운영적인 거를 다 갖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지자체들은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소비자한테 아니면은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하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만약에 신한이 우리의 방향성과 안 맞는 운영 구조를 택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방비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뭐 6억 6천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박준복 기획관님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신한은행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이미 배달 관련된 플랫폼이 여러 개 있으니까 더 좋은 점에 과연 우리 신한은행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 써줘야 되거든요. 땡큐를. 소상공인이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고 한들 소비자가 써줘야 되는데, 그 소비자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혜택, 구독 서비스의 혜택을 그걸 무시하고 땡큐를 쓸 만한 요인이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이 분당인데요. 분당이라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배달 자체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인데 집사람은 배달을 자주 한번 따라오고 여기 충남에 이런 게 있어 땡기오가 했더니 분당에는 없더라고요. 가맹점수가 거의 없어요. 그거 왜 없을까? 없으니까 시킬 수가 없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왜 그럴까는 이 문제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가 그 플랫폼 운영하는 신한은행하고 저희하고 가맹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아 예, 우리 마이크 좀 주십시오. 저는 서한창업협회 회장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건의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법률적인 절차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 한 가지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학원은 이제 사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의무는 공교육하고 똑같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학원차는 노란색 도색을 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이제 2017년인가 몇 년인가에 이제 의무화가 돼서 저희가 도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는 아이들 혹시 그 방지하기 위해서 하차벨을 단다든지 아니면 운항기록계를 달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썬팅이 짙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다 걷어내고 이렇게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진행을 할 때 저희는 일체 지원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원에 관해서는 사기업이니까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데 의무를 지는 건 이제 똑같이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할 때 의무하고 권리라든지 지원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의무를 지울 때에는 교육기관이고 그 다음에 어떤 권리 행사를 해야 될 때는 사기업이니까 지원을 못 해주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법률적인 근거를 충청남도 의회에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중앙정부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일단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저희가 무슨 다른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갖고 저희한테 뭔가 의무를 지울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는 게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좀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맞죠? 예. 근데 과연 이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또 상위법이 있는 전제 하에 제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검토해가지고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게 보이기 때문에 검토해보고 필요한 게 있다면 제정을 통해서 혹은 그 외에 다른 시책을 찾아서라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되셨죠? 네. 자, 혹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좀 좋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네, 저 오늘 토론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또 예산을 확보하셔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중앙에서 물론 중소벤처기업이라든가 국토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좀 유기적으로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모니터를 레이더를 켜고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을 이렇게 할까요? 잘 보고 있다가 잘 이제 연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또 컨설팅 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아까 여러 개 정책을 소개해드렸지만 결국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니즈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시급한지, 뭐 맞춤형 지원이 시급한지, 아니면 금융이 시급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들의 어떤 결과 DB화를 잘 만들어서 그룹핑을 좀 해놓으면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 도움이 되겠다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협의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협의체라는 게 물론 전문가 뭐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뭔가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한 번쯤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기구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좀 몇 가지만 오늘 토론자분들 말씀 듣고 또 플로 말씀 좀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데 발표는 20분 했는데요. 자료 만드는데 20일이 걸렸습니다. 우리 이영국 의원님 계시는 교육위원회에서 자료 빨리 달라고 닥달을 매일 문자를 보내오는데 대충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통계가 들어가고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고 잘못된 통계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20일 걸려서 만들었는데 발표는 20분 했습니다만 사실 만들면서 좀 느꼈던 게 많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원래 물류와 유통 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에 대한 관련된 법률 지원안들이 일반 대중들한테는 낯섭니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자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이슈나 화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마케팅 그리고 더 많은 말씀들 해주시고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저는 뭐 이용구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면서 몇 번씩 자문을 요청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보면요, 사실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해서 열정 가지고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만큼 많이 모여서 같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외로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뭐 우리 충남도의 경제기획관님 모시고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장님 모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 공부를 수행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공직에도 있어봐 기업 생활을 해보고 대학에도 와 있지만 굉장히 남들이 관심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자리는 굉장히 어렵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관심 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향후에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으로 오신 충남도 경제기획관님이나 우리 서산시 과장님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렵지만 또 마지막까지 묵묵히 의정활동 외롭지만 잘 하시라고 이용구 의원님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정말 대중들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과 좋은 말씀들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은 차후에 우리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해서 양질의 미끄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은 특히 홍보, 그다음에 많은 참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했던 이런 말씀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도의회에서 꼭 건의하고 또 정책에 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정말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고 내용 있는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면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